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서는 요즘 한국의 섬유 신소재가 패션 디자이너와 주요 패션 업계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섬유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뉴욕 패션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품질과 신소재를 앞세운 한국의 섬유에는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 미드로프트 앤 테라스에서 열린 한국 섬유전 행사장입니다. 한국 섬유 마케팅 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섬유전에는 한국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신소재 원단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섬유 제품들은 한국의 섬유 수출 거점 강화 사업 65개 참여 기업의 대표 아이템 중 미국 트렌드에 적합한 컬러와 디자인을 가진 품목을 골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췄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우리가 마케팅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빈 클라인과 랄프 로렌,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명 패션 업체 디자이너와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아 원단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섬유전을 찾은 유명 패션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 섬유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다며 한국 섬유 제품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We do a lot of technical fabrics, so it's very important especially with the lightweight outerwear. They're beautiful. They're beautiful, and the introduction of stretch is a really strong feature for us. So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섬유전은 한국의 중소섬유 업체와 뉴욕 현지 바이어들과의 실질적인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국 시장 진출의 판로를 개척하고 한국 섬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3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평가에서 트럼프를 추격하는 벤 카슨은 5위에 그쳤고 여전히 트럼프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의 3차 TV 토론 결과 시청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순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터넷 매체 드로지 리포트가 토론 직후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선전했느냐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가 54%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테드 크루즈 의원 22%, 마르코 루비오 의원 11%, 랜드 폴 상원 의원 과 벤 카슨이 각각 4%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주관사인 CNBC 방송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평가는 트럼프 46%, 크루즈 의원 20%, 루비오 의원 15.4%, 그리고 카슨 4% 등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토론에 비해 활약이 두드러지거나 막말을 쏟아내진 않았지만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민정책 등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전 토론회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젬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패자 평가와 비슷하게 아예 순위권에 들지 못했고 최근 트럼프를 추월하며 돌풍을 일으킨 벤 카슨은 평균 5위에 그쳤습니다. 124년 만에 40대 젊은 하원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 폴 라이언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으로 오늘 공식 선출됐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어제 오후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투표를 통해 폴 라이언 의원을 하원 의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어 오늘 열린 하원 전체 회의에서 라이언 의원은 하원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존 베이너 현 하원 의장을 축출하는 데 앞장선 당내 강경 세력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해 중도 성향의 튜스데이 그룹, 주류 보수 성향의 공화당 연구위원회 등 3개 핵심 정파의 지지를 골고루 받았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밋 럼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서 전국구 스타이자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빈곤 트위치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유력한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이른바 벵가지 실언으로 막판에 경선을 포기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라이언 의원의 출마를 종용해 왔습니다. 한편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에 오르면서 124년 만에 40대 하원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 신청하고도 기다리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추첨 경쟁률은 보통 10,000대 1, 평균도 850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0회에 걸쳐 3,400가구 규모의 서민아파트 입주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입주 추첨에는 총 290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2가구 추첨에 3만 4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7,000대 1에 달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렌트는 아파트 형태에 따라 776에서 889달러 사이로 이 지역의 중간 렌트 2,050달러와 비교할 때 렌트가 거의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도 단 2가구 입주 신청을 받았지만 3만 3천 명의 지원서가 접수돼 16,0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 브루클린에 있는 4곳의 아파트는 모두 10,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자세한 자격 요건 그리고 다른 서민 아파트에 관한 정보는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맨해튼과 브루클린, 브롱스 등지의 서민 아파트 11곳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종합병원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부상, 감염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뉴저지주 종합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 안전성에서 뉴욕주는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의료권익 옹호 단체인 리프로스 그룹은 전국 45개 주 2,530곳 종합병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서 뉴욕주는 주별 순위 34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저지주에서는 평가 대상 2곳 중 1곳꼴로 A등급을 받으면서 주별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겐 카운티의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와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 병원 등이 지난 여름에 이어 또다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의 안전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의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이 각각 D등급과 C등급을 받는 등 평가 대상 140개 병원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2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A등급을 꾸준히 유지했던 뉴욕 퀸즈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도 이번엔 B등급으로 후퇴했습니다. 반면 지난 평가에서 B등급으로 후퇴했던 엘머스트 병원은 이번에는 A등급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주별로는 메인과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저지주가 차례로 최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한국공항에서의 자동 출입국 심사가 재외동포 동반 가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본인 외 가족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이제는 출입국 심사가 단 15초 만에 끝나면서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와 거주 자격 소지자가 동반한 가족을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무인 심사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당 심사 시간이 15초밖에 걸리지 않아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동포와 동반 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 가족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인천공항 등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 심사장에서도 등록 직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A 메디그룹이 한남체인의 공식 지정 병원이 됐습니다. 오늘 협력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한남체인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USA 메디그룹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에서 가진 협력 조인식에는 한남체인 김동준 전무와 임직원 그리고 USA 메디그룹 김성식 대표원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한남체인 직원들, 전 직원들한테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그나케어의 해니 김 사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팀을 만들어서 치료에 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USA 메디그룹은 한남체인 직원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맞춤형 진료란 직업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특정 직업에서 잘 발생하는 질병에 맞는 종합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또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침술 등 각종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USA 메디그룹은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앞서 직원들의 질병 발생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USA 메디그룹은 한남체인뿐만 아니라 현재 10여 개의 기업들과 공식 지정병원 협력을 위한 논의 중이라며 USA 메디그룹이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1년 이상 연체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융자 상환의 규정을 완화하면서 약 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상환 금액이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기준 상환 Pay as you earn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의 융자 시기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 10월 이후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변경은 오는 12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상환 프로그램은 상환 금액 한도가 재량소득의 10%에 맞춰집니다. 또 일반 프로그램의 상환 기간은 10년이지만 소득기준 상환 프로그램은 학부는 20년, 대학원은 25년입니다. 이 최대 상환 기간이 끝난 후에도 남은 융자금은 탕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탕감되는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해 현재 2,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 체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기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최소 1년 동안 학자금 상환을 연체한 졸업생이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독해 및 수학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지역 아시안 학생들은 독해와 수학 모두에서 향상된 성적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2014에서 15학년도에 시험을 치른 뉴욕주 4학년 공립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500점 만점에 22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에서 13학년도에 224점과 비교하면 1점 떨어졌습니다. 또 8학년의 경우도 평균 263점으로 2012에서 13학년도에 266점보다 2점 떨어졌습니다. 수학 성적도 4학년과 8학년 모두 하락했습니다. 4학년 평균 성적은 237점으로 이전보다 3점 낮아졌고 8학년 역시 2점 하락했습니다. 뉴욕주 아시안 학생들은 타민족에 비해 점수는 높았지만 이전 시험보다는 역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또 뉴저지주 역시 뉴욕주 학생들보다 평균 성적은 높았지만 점수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성적만 유일하게 이전 시험보다 오르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아시안 4학년의 독해 평균 성적은 250점으로 2012에서 13학년도와 같았지만 8학년의 경우 293점에서 294점으로 1점 상승했습니다. 또 수학 평균 성적도 267점에서 270점으로 3점 올랐고 아시안 8학년 수학 평균 성적은 324점에서 331점으로 7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안경만 쓰면 환자의 모든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진다. 상상이 되십니까? 샌디에고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의료용 메디컬 글래스가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용화 준비도 거의 마친 상태여서 곧 많은 병원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린 마취 통증 전문의들을 위한 메디컬 박람회. 수천 개의 벤더들이 미래 의료 장비를 소개한 가운데 한 의료용 글래스가 눈길을 끕니다. 마시모사가 개발한 이 글래스의 이름은 에어 글래스.
음성과 손가락 움직임을 동시에 인식해 환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ecause I can see and talk to you completely clearly, but I can see the data being fed to my monitor on either side of your face. 현재 의사들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직접 손으로 쓰거나 태블릿 PC 또는 일반 컴퓨터를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용 PC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을 환자에게 옮길 수 있는데 이 에어글래스는 이 같은 박테리아 등의 전염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t's a little strange, yeah, kind of. And if you're watching it on the screen, it's like he's touching my nose or my eye. We had like 200 people every time we did the demo, and the feedback we're getting, I don't think we have to work too hard at it. I think they're ready for it. 한편 26년 전 개발자의 창고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에어글래스는 안경 안쪽에 메디컬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많은 협력 개발자들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어 FDA로부터 판매 승인만 받게 되면 많은 병원들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커스텀을 준비하며 파티 계획으로 분주하실 텐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할로윈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가롭던 공항 대기실에 갑자기 좀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드라마 워킹데드에서 따온 이번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로윈 호러 나잇의 커머셜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할로윈을 맞아 다음 주까지 할로윈 호러 나잇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할로윈 호러 나잇 이벤트에는 가장 무서운 호러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와 TV 드라마들을 모티브로 꾸며졌습니다.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와 영화 인시디어스, 2013년 히트를 쳤던 코믹 호러물 디스 이즈 디 엔드로 꾸며진 3D 미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방에 들어선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좀비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놀라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테러 트램을 타고 호러 영화 더 퍼지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 나잇 이벤트는 내일부터 할로윈 주말인 오는 11월 1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개최되며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공포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티켓은 원하는 날짜를 정한 뒤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다리가 긴 여자, 발이 큰 남자. 학창 시절에는 나름 슬픔도 있었지만 이젠 행복합니다. 미국 뉴욕 디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홀리. 그녀가 길게 뻗은 다리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할 때면 사람들의 고개가 절로 돌아가고 사진기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Longest legs in America. I think she has got longest legs in the world because I have traveled to more than 25 countries in the world and I have never seen a girl taller than her. 195cm가 넘는 장신이기도 하지만 다리 길이만 무려 126cm.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 기록을 보유한 텍사스 출신의 모델보다 1.25cm 더 깁니다. I found out I had the longest legs in the USA probably about 2 weeks ago. 그렇다 보니 보통 남자들이 팔을 두르면 홀리의 어깨가 아닌 골반에 닿습니다. 큰 키와 긴 다리 때문에 자동차에 몸을 구기듯 앉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어릴 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긴 다리 덕분에 촉망받는 모델로 떠오르며 어딜 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Honestly, I love the attention. I've been tall my whole life and I was picked on, so now it's like I'm being recognized for something. 홀리는 조만간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기록 보유자로 공식 인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의 거리. 어슬렁어슬렁 걷는 남성의 유독 큰 발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계단 폭이 발 길이보다 짧아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합니다. 20살 청년 헤이손의 발 길이는 무려 40.1cm. 세계에서 가장 큰 발로 최근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거인의 발에 걸맞게 키도 2.2m나 됩니다. Después de los 14 años me hacían zapatos, era de tela y pantalón, que me duraban mínimo 2 semanas, 3 semanas. 10살 이후 갑자기 커진 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고 해외 신발 디자이너들이 맞춤 신발을 제작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로 우뚝 일어선 헤이손. 앞으로 유능한 제빵사로 세상에 더 큰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의 어제 발표에 의하면 2015년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한인은 총 239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시험에서 62명의 한인 합격자가 배출된 점을 감안하면 뉴욕주는 올해에만 301명의 한인이 새롭게 변호사 타이틀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된 한인 변호사 395명보다는 94명 적은 숫자입니다. 이번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는 1,671명이 응시해 61%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주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7일 지난달 뉴욕주 맨해튼 지법이 뉴욕시의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 용기 사용, 제조,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법원이 업계 손을 들어주며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치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 타운 정부가 한인 경찰 2명 충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시장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올해 안으로 경찰 채용안을 타운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팍의 주민 중 한인은 51.5%지만 전체 경관 30여 명 중 한인은 2명으로 전체의 6%입니다. 한인 경관이 4명으로 늘면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노숙자를 돌보는 사랑의 집 후원 행사가 오는 11월 1일 오후 5시에 프로싱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후원의 밤은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공연은 필그림 선교 무용단과 소프라노 최성숙, 최진원, 테너 김영환 등이 참여하며 국악 찬양과 시낭송도 이어집니다. 김유진, 박재희, 김사랑 등의 피아노 트리오도 선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지나가는 비가 한두 차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지역에 따라 다소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